금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변함없는 가치에 장래 숨결을 더해 빚어내는 작품들. 금덩이를 예술로 승화한다. 50년 경력의 황금공예 전문가 박해도 명인.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명인의 작업실. 박해도 명인이 뭔가 작업을 준비 중인데. 선생님, 이 금은 뭐 하시려고요? 아, 이건 어떤 손님이 쌍가닥질 녹여가지고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집안에 쓰지 않고 보관해 두었던 금을 가져와서 건강이나 재물 보복을 비는 작품으로 만들어달라며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녹이려면 한 1,400, 1,500 올라가야 되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순금은 별다른 과정 없이 열만 가해도 금방 녹아내리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수월하다. 어느새 녹아서 액체로 변해버린 금을 반지의 기본 형태인 길쭉한 틀에 부어주는데, 어머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맡겼다는 금. 그렇다면 과연 이 금은 어떤 상태일까? 보면 좋네 뭐. 금을 보시면 좋은 금인지 보여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금이라는 거나 이런 게 불순물이 조금만 섞이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강이 나지 않아요. 금막대를 꺼내자마자 곧바로 망치질을 시작하는 박해도 명인. 금반지를 만든다더니 대체 왜 이렇게 두드리는 것일까? 많이 때릴수록 반지는 더 좋은 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신라 왕관 같은 데 보면은 왕관이 얇은데도 금이 물론 금이 서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거는 많은 망치로 다져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맞을수록 세든 금이든 좋아지는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금을 두드린 후에야 금을 다지는 작업이 끝났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골판이라고 하지. 골이 져 있는 판인데 여기에 놓고 때리면은 반원이 되겠지. 그래서 말면은 안에는 수평이 되고 위에는 반원이 된다고. 쌍가닥지를 만들 때. 골판을 이용해서 반지의 둥근 모양을 만들어줄 때도 역시 망치로 수십 번 두드려줘야만 한다. 한참을 두드린 후에야 드디어 반원 모양이 완성됐다. 자, 손 놔두시는 거예요? 달가가지고 또 물에 느려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반지를 두 개를 잘라가지고 반지를 이제 말아서 반지 모양을 만들어요. 금을 다루는 일은 바로 불을 다루는 일. 그만큼 달구고 식히는 과정이 많아 오랜 시간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일이다. 금 만지실 때마다 어떤 느낌 드세요? 금을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기술 좋은 사람들도 좋지 않는 습관이 생긴다고. 자신이 지금 손꼽히는 금공의 명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을 돈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작품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라는데, 그에게 금이란 그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료일 뿐이다. 드디어 쌍가락질을 만들기 위한 2개의 금막대가 준비됐다. 이제 손가락 굵기에 맞춘 봉에 감아 반지의 둥근 형태를 잡아줄 차례다. 주물로 된 틀에 찍어내는 반지와 달리 수공의 반지는 고개의 치수대로 정확한 맞춤이 가능하다. 손으로 만드는 반지들은 이렇게 이런 봉에 말아서 링을 만드는 거기 위해서 이 봉이 있는 거예요. 금반지를 만들 때는 순수한 금 외에 그 어떤 불순물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 기법이기에 반지의 이음새 부분을 붙일 때에도 오로지 순금 조각만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 틈 사이에 이걸 넣어가지고 검을 녹여가지고 바로 붙이는 걸 갖고 재물댐이라고 하는 건데, 재물댐이요? 예, 재물. 제 자체를 녹여서 붙인다 해서 재물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남긴 거라고. 재물댐을 녹이는 것은 자칫하면 반지의 모양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 금속에 대한 녹는 온도라든가 불이 자기가 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돼. 불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한나절이 넘도록 달구고 식히고 때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겨우 매끄러운 반지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엔 또다시 반지에 무언가 그리기 시작하는 박해도 명인. 10배가 넘는 돋보기를 쓰고 집중한 모습인데 대체 뭘 그리고 있는 것일까? 용 그리고 있어요. 용. 용이요? 예. 부를 상징한다는 뜻도 있고 딸이 어머니인데 용 반지를 해주면은 잘 산다는 전설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용 그림에 반지가 많이 들어와요, 보편적으로. 최근엔 용이나 봉황처럼 주로 장수를 기원하거나 재물을 부르는 작품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곤 한다는데 수많은 연구 끝에 우리의 전통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박해도 명인의 작품은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 드디어 조각의 밑그림을 완성한 박해도 명인. 그런데 갑자기 반지의 무게는 왜 재는 것일까? 이제 이 중량이 조각을 해가지고도 이 중량이 똑같이 나온다고 0.019g도 안 틀리게. 이제 용을 조각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반지를 고정하는 틀에 끼운 후 조금씩 정을 두드려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처럼 작업에 쓰이는 정은 모두 본인이 직접 만든 것만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박해도 명인이 쓰는 정은 일반적인 뾰족한 모양이 아니다. 너무 많이 써서 닳아진 것은 아닌지 대체 이런 정으로 어떻게 조각을 하는 것일까? 그 정이 다들 정도 뭉툭해요. 아, 그렇지. 이거는 이 정은 뭉툭해야지 우리나라의 정이요. 우리의 기술은 금을 깎아내는 기술이 아니고 금 자체를 찍어가지고 만드는 기술이고 일본이나 이제 그 외국 기술은 깎아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금 중량이 준다고. 우리나라의 정과 외국의 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 날카로운 정으로 파고 깎아내는 기법은 작업이 쉽고 모양이 선명하지만 금을 훼손하여 쉽게 닳아지는 반면 둥근 정으로 찍는 우리의 전통 기법은 작업이 어려운 대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은은한 기품이 있다고 한다. 가볍게 툭툭 치듯 두드릴 때마다 뭉툭하고 부드러운 정 끝으로 반지에 조금씩 문양이 새겨지고 그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인고의 시간이 흘러간다. 일주일이 지난 후 다시 찾은 박해도 명인의 작업실. 어느새 반지 위엔 상사로운 기운을 품은 황금색 용 한 마리가 선명하게 자리 잡았는데 마치 한 판으로 찍어낸 듯 쌍가락지 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란히 새겨진 용. 참으로 정교하고 화려한 솜씨다. 머리도 이제 거의 같고 잘 뗐어요. 규격도 맞았고 반지 형태도 땡그랗게 잘 이쁘게 됐고 잘 뗐어요. 조각하기 전 무게와 비교하기 위해 저울에 중량을 달아보는데 과연 그 무게는 어떻게 나올런지. 정말로 조각하기 전과 똑같은 무게가 나올 수 있을까? 놀랍게도 무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 0.001g도 안 빠졌어요. 그렇지. 그게 우리의 전통 기법이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께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드디어 반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색을 입혀줄 시간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독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용기에 부어주는 박해도 명인. 대체 이 액체는 무엇에 쓰려는 것일까? 이건 염산인데 금때 빼는 거예요. 염산에 금을 넣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금이 깨끗이 씻겨진다는데 거기에 더해 반응이 더욱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반지를 뜨겁게 달궈줘야만 한다. 염산에 뜨겁게 달군 금반지를 넣자 잠시 후 불과 몇 초 안에 마법처럼 순식간에 반짝이는 금반지. 단지 염산에 잠시 넣었을 뿐인데 세상의 때를 벗고 호화찬란한 금 본연의 색으로 돌아온 것이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릇의 뚜껑을 덮는 박해도 명인. 이거 왜 덮으시는 거예요? 가스 때문에. 가스요? 가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인데는 인체도 나쁘겠지만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 냄새가 독해가지고. 사실 박해도 명인이 유명해진 것은 27년 전.
한 호텔에서 의뢰한 금 거북선을 만든 후부터라는데 무려 8,000톤의 순금으로 1년 동안 애써 만든 이 작품을 완성한 후 염산 900리터를 한꺼번에 부었다가 가스에 중독되어 한동안 사경을 헤맬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런 일 겪고 나서 또 이렇게 염산 작업할 때는 겁 안 나세요? 아유, 그냥 염산이 나면은 지금 뭐 완전 치가 뚫리는데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는 없는데 냄새 한 번만 조금만 마셔도 막 겁이 덜컥 나지. 그토록 힘든 일을 겪고서도 금공예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덕분이라는데 명인의 노하우와 전통 기법으로 공들여 제작한 2마리 황금룡이 새겨진 쌍가락지가 드디어 완성됐다. 아, 좋네. 제대로 됐네. 이 정도면 잘 나왔네. 문양 하나하나를 무딘 정으로 수십 번 두드려 만들어낸 정교한 선과 굴곡. 이것이 바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인고의 시간을 참아내며 정성껏 만들어낸 쌍가락지다. 상스러운 용의 기운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예물이다. 다음날 종로 귀금속 거리를 찾은 박해도 명인. 안녕하세요. 내거 어떻게 나왔어? 네. 지금 이게 은판을 구입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 이 은판은 대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올 내년 양조각 한번 해보려고 다출로. 이게 순은이에요? 아, 이거 그럼 99.99지. 다음으로 찾은 곳은 금 판매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금 시세 어떻게 하나? 아유, 그럼 내려갔다 오더라도 금이 아주까지는 비싸네. 네. 한 서돈만 잘라줘요. 이곳은 1g 단위로 금을 판매하는 곳이다. 좀 넘어요. 좀 여기서 이제 잘라야 돼요. 워낙에 몸값 비싼 금인지라 무게 계산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몇 번을 잘라낸 다음 조그만 짜투리 금까지 더해 정확한 중량을 측정한다. 0.01g도 이렇게 오차를 허용 안 해요. 네. 단가가 세니까. 작품의 재료가 금이다 보니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언제나 아쉬울 뿐이다. 다음 날 작업실에서 몇 가지 그림을 살피며 작품을 구상 중인 박해도 명인. 원래가 양의 해니까 양을 한번 이제 멋있게 한번 다출로 한번 우리 전통 기법으로 조각을 한번 해보려고. 타출 기법이란 고려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금속 제품을 두드려서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특히 은판 위에 금으로 색을 입혀주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인다고 한다. 드디어 시작된 타출 작업. 처음에 금을 상감을 하고 하는 게 우리 전통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다출을 하는 거예요. 금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이제 금이 들어가실 때 거기에 이제 그 작품이 더 우수성이 이제 살게 되는 거지. 작업을 할 때면 늘 작품 생각에만 몰두한다는 박해도 명인. 끝나신 거예요 이제? 이제는 구도는 다 끝났지. 틀을 잡은 후엔 은판을 불로 달궈준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작은 사고가 벌어졌다. 매일같이 하던 일인데 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 딴 생각을 하잖아. 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걸 머리에서 막 생각하다 보면 이걸 해놓고 금방 해놓고 내가 덮벅 씹을 수가 있다니까. 비좁은 작업실에서 불을 자주 다루다 보니 작업 중엔 매사 각별히 조심해야만 한다. 작업실에서 불만큼이나 유용하게 쓰이는 재료가 또 있다는데 검붉은 색으로 윤기나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송진이에요. 송진이요? 네, 저걸 붙이기 위해서 판을 붙이기 위해서 송진을 쓰는 거예요. 송진은 작업 중에 은판을 고정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송진을 녹여 끈적한 액체 형태가 되면 작업판 위에 도톰한 두께로 부어주고 그 위에 은판을 올려 단단히 붙여주면 작업 준비가 끝난다. 아, 이 판이 이제 붙이는 역할도 있지만 다추도 이제
뒤에서 때리는 게 보다 위에서 내려가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두께가 0.8mm인 얇은 은판을 두드려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딱딱한 바닥보단 무른 송진 위에 올려두고 작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드디어 본격적인 타출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무래도 어떤 작품이 형성하는 게 시간 안 걸리고 작품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시간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편평하고 밋밋하던 은판 위에 양과 구름, 바위까지 다채로운 문양들이 생동감 넘치게 불룩 튀어나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띄어야 돼요. 이걸요? 예, 그럼 이제는 이제 뭐 골격은 다 잡으시니까. 아니 다 뭐 튀어나오지도 않았는데 떼요? 아, 띄어야지 이제 다시 이제 골격을 잡지. 송진을 떼어낼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은판의 모양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공기가 많이 날 거예요. 순도 99.9%의 얇은 은판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기거나 휘어질 수 있다고 한다. 선생님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이거는 이제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어. 1번 같은 데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다출이를 하는 걸 한번 방송에 나온 걸 내가 봤단 말이야. 그 올리는 기법을 뭐 우리나라 사람 보는 거에 관계없는데 외국에 같은 데 알면은 이건 좋지 않는 거. 우리 기술을 뺏기는 거밖에 안 돼. 올린다는 것은 그림의 중요 부위를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부각시키는 것을 뜻한다. 얇은 은판으로 이 정도 두께감을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익히기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독특한 고유의 문화로서 소중하게 지키고 전승해야 한다는데, 사냥을 위로 확 올리는 게 되게 대단한 기술인가 봐요? 남이 봤을 때는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할지는 몰라도 그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단한 작품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하나 많이 올라왔다 해서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 이제부턴 양의 털 한 올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표현하는 세부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때도 역시 필요한 도구는 정 한 개와 망치 한 개뿐. 오로지 두드리는 작업 한 가지만 일주일 이상 계속하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흘러간다. 선생님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작품이라는 것은 손으로 다 때리실 때 그 사람의 기능이고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으로 때려서 만드는 작품은 이게 영원히 갈 수가 있는데, 기계화가 된 작품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틀에 박힌 작품이기 때문에. 100% 수작업으로 구름의 문양과 양털의 방향, 뿔의 질감까지 놀랄 만큼 섬세하고 완벽하게 표현해낸 작품. 기계나 틀로 찍어내는 것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값진 노력의 결과물이다. 아, 이제 1차는 다 끝난 것 같네. 판은 다 완성이야. 드디어 지난 일주일 동안 매달려 두드린 은판이 완성됐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정교한 양의 모습.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엔 작품의 진짜 주인공인 금이 등장할 차례. 그런데 금을 꺼내자마자 불에 달군 후 두드려 얇게 펴주는 작업을 반복하는 박해도 명인. 아마 이거는 상당한 얇을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요. 금 조각이 종이장보다 얇아질 때까지 두드리는 작업은 꼬박 하루가 걸리는 고된 작업이다. 결국 다음 날에야 겨우 만족스러운 두께의 금박이 완성됐다. 불면 날아갈 듯 연약하게 흔들리는 금박. 이 정도는 되어야 정교한 상감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은판 위에 금으로 활용 점정을 표현할 차례다. 상감은 이제 금을 대고 네. 열을 가해서 이제 문질러 주면은 금하고 원하고 붙어버려요. 열을 가하면요? 네.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불 조절. 은이 살짝 녹을 정도로만 은근하게 가열해야 한다는데, 희망을 상징하는 해와 힘을 상징하는 뿔,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눈동자에 금을 입혀주면 상감 작업 완성이다. 그런데 작업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갑자기 웬 액체를 가져와 은판에 바르기 시작하는 박해도 명인. 바르자마자 은판의 색이 검게 변하는데
대체 이 노란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유화가도라고 하는 건데 유화인데 유화요? 이게 이제 언이 독성불 만나면 언이 까매지잖아. 네. 그래서 채색하기 위해서 묻히는 거고. 별도의 물감이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은의 성질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한다는데 과연 명인다운 탁월한 발상이다. 유화가루를 이용해서 검은 바위에 어두운 색까지 입혀주자 드디어 을미년 새해를 밝히는 작품이 완성됐다. 오케이, 이제 끝. 아, 끝나신 거예요? 네, 다 끝난 거야. 강인한 생명력으로 성공을 상징하는 사냥은 제복을 불러온다 하여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소재라는데 올 한 해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완성한 의미 있는 작품. 이것은 또한 금보다 귀한 노력과 정성으로 작품을 빚어낸 박해도 명인의 열정이 담긴 귀한 보물이다.